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합니다. 출산 장려 문화 확산으로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도내 취업자의 육아휴직률도 전국 상위권인데요. 하지만 도청 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은 유독 저조합니다. 이유가 뭔지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7년째 증가해 2023년엔 육아휴직률 36.1%로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비교적 육아휴직을 쓰기 쉬운 산업에 강원도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청 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은 유독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도청 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은 25.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도 도청 육아휴직 대상자 692명 중 15% 수준인 106명만 육아휴직 중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이 평균 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도청 내부에선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직된 조직 문화 탓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람이 빠졌을 때 바로 채워줄 수 있는가,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강원자치도의 육아휴직 활성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출산율을 제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0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랐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품목별로는 귤 39.3%, 쌀 21.4%, 커피, 차 및 코코아도 21.1%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폐교 활용 특례안 마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바꾸고 현행 법령 등의 제약으로 인한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문 대상은 지역 주민, 폐교 대부자,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이고 폐교 활용에 대한 인식, 만족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를 묻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그제 새벽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한 이후 첫 발사인데 개발부터 발사에 경남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이태훈 기자입니다. 3, 2, 엔진 점화. 누리호가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올라갑니다. 이후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를 모두 분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한 이후 첫 발사로 민간이 주도한 첫 사례입니다.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리호 총괄 조립은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습니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주탑재 위성이자 우주환경 관측을 담당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3차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남 주요 업체 10여 곳이 누리호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경남이 한국형 발사체 생산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겁니다. 우주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발사체는 물론 위성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 발사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에서 만들어진 큐브 위성 같은 걸 더 쉽게 올릴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이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히스토리 자꾸 쌓아야 됩니다.
현재 누리호 발사는 5차와 6차까지 계획돼 있는데 우주항공청은 7차 발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미국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안이 확정되면서 카이 등 주요 기업들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들어가는 등 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남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달 2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상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교육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이 시작되고 전시관은 성인 3,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2,000원의 관람료가 징수됩니다. 또 내달 20일부터 1월 말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춘천시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축해 행정 현장에 도입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같은 가상 공간을 3차원으로 구현해 행정 정보를 연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입니다. 춘천시는 이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의 점포 시설물 현황을 확인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태권도협회가 원주시가 추진하는 꾸미름 바우처 사업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내년도 수련비를 동결합니다. 꾸미름 바우처는 원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예체능 학원에서 학원비를 인상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원주시 태권도협회는 바우처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회 차원에서 수련비 동결을 권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홧김에 욕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5월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경찰이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